예, 안녕하십니까.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몇 년 전 것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포스팅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비롯해서 이혼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면 저희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혼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판례, 사례, 전략 세우는 방법 이런 모든 정보에 대해서 실무까지 다 포스팅 해드렸으니까 이혼을 준비하거나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경우에 또는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저희 블로그나 카페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모든 정보가 다 있으니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몇 년 전까지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 이혼을 한 경우, 조정 이혼을 한 경우 또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관여에 의해서 양육비가 정해졌죠.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나 화해공고결정이나 심판문이나 이런 법원의 관여하에 양육비가 정해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법원이 확인을 했기 때문이죠.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10년 전 것까지 과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협의 이혼을 했다. 협의 이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혼하는 방법에는 소송 이혼, 조정 이혼, 협의 이혼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송 이혼이나 조정 이혼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급해서 10년이었죠. 그럼 협의 이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협의 이혼한 경우에는 협의 이혼한 시기가 중요합니다. 협의 이혼이 2009년 8월 9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다른데, 왜냐하면 협의 이혼의 경우 협의 이혼 절차에서 이혼 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양육비 부담 조서를 교부해주는 제도가 2019년 8월 9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날짜 이후에 이혼을 했다? 그러면은 법원의 관여에 의해서 법원의 확인에 의해서 작성된 양육비 부담 조서를 교부를 받았죠. 그 판결문을 교부받은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과거 양육비를 10년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 협의 이혼을 했다. 그러면은 달라집니다. 자, 그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협의 이혼했는데 2009년 8월 9일 이전에 협의 이혼을 했는데 양육비 액수를 정했어요. 약정서를 썼든지 합의서를 썼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급할 양육비 액수를 정했어요. 소멸시효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소급해서 3년 것까지밖에 받지 못하죠. 그런데 협의이혼은 2009년 8월 9일 이전에 했지만 이혼 시에 지급할 양육비 액수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어요. 합의서나 약정서나 이런 걸 작성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즉, 이 경우에는 기간에 제한 없이 과거 양육비 전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이런 경우에는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부부간의 합의나 법원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기간이 20년이 지났든 30년이 지났든 40년이 지났든 모두 다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09년 8월 9일 이전에 협의이혼을 했는데 양육비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기간이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다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유 판결 이유를 알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법학을 할 것도 아니고 자세한 판결 내용까지는 알 필요가 없죠.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2009년 8월 9일 협의 이혼했고 양육비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뿐만이 아니고 이혼 전에 별거 기간이 길었어요. 그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육비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죠. 그 경우에도 모든 기간 동안의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혼외자에 대해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예를 들면 같이 동거를 했어요. 아니면 교제를 했어요. 근데 애를 낳았어요. 근데 내가 혼자 키우다가 나중에 친부한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겠죠. 혼외자에 대한 양육비 청구, 이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우에도 양육비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20년 후에 청구할 수도 있고 30년 후에 청구할 수도 있고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든 기간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케이스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 양육비가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아까 판결문이 있거나 조정조서가 있거나 화해공고 결정이나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다. 법원의 관여, 법원에 의해서 양육비가 정해진 경우에는 감액될 수가 없죠. 이미 그 액수가 판결문에 의해서 확고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법원의 관여가 없었던 경우 얘는 일정 금액이 감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2009년 8월 9일 이전에 협의혼했는데 양육비 액수에 대해서 부부간에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또는 액수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이 없어요. 뭐 그런 경우. 또 별거 기간 동안에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법원의 관여가 없었죠. 또 혼외자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양육비 액수가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과 같은 집행권한이 없는 경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하면은 비양육자가 생각지도 못한 큰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달 지급해야 될 양육비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년이면 1200이죠. 10년이면 1억 2천, 20년이면 2억 4천. 이렇게 큰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또 아이가 한 명이면 그렇지만 두 명인 경우에는 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2억 4천을 줘야 된다, 1억 2천을 줘야 된다, 그러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감액을 한다. 그럼 어떤 점을 고려를 하느냐? 법원이 들고 있는 사유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가 어느 정도 됐느냐, 또 상대방이 부양 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인식하게 된 시기, 또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치료비 등과 같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 또 재산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경제적 능력은 어떻게 됐느냐,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게 돼 있죠. 예를 들면 양육비를 2억 4천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삼성 이재용이에요. 2억 4천은 껌값이죠. 감액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양육비를 청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쪽박촌에 살아요. 지급할 양육비는 1억이 넘는데 그러면 많이 감액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사정이 고려돼서 적절하게 감액이 된다. 어떤 때? 판결문이 없는 경우에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양육비를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판례는 명시하고 있죠. 자, 어떤 경우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어도 청구할 수 없느냐? 첫 번째, 미성년 자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 의해서 비롯된 경우. 내가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데리고 몰래 갔어요. 그런 경우. 내가 다른 남자하고 동거하고 싶은데 애를 데리고 갔어요. 뭐 이런 경우. 또 일방에 의한 양육이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이런 예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받았다, 소장을 받았다, 그러면 이 예외에 해당되는지 피고 입장에서는 반드시 검토하고 주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